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했지만 낙폭을 줄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 좋았다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하락 때문에 오늘 시작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낙폭을 줄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초반부터 빠져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가지고 다우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을 했고, 나스닥은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장중 내내 그냥 바닥에서 기어갔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그 전에 나왔죠. 고용지표가 이번에 민간 고용지표가 97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한 65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도 상당히 좋았고, 근데 서비스업 고용도 좋게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고용이 좋게 안 나와야죠. 제조업도 안 좋았으니까 서비스업도 고용이 58.8에서 55.3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것보다는 오늘 밤에 나오는 그 비농장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26만 6천 명 이렇게 쇼크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65만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뭐 일단 그 어제 나스닥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그게 빠져가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고용이 돼서 쇼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테슬라의 급락이 오히려 더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지금 최근에 뛰고 있는 AMC라고 하는 극장 주식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거 외에는 뭐 고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이제 그것 때문에 빠져서 시작을 했죠. 근데 오늘 사실 요즘에 가만히 보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데, 10시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10시부터 중국 시장이 열리는 10시 반까지 갑자기 주가가 빠져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중국 시장이 딱 개장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시작하는 시점이 12시 30분이거든요. 12시 30분까지 또 시장이 좀 살짝 안 좋다가 중국이 점심시간으로 정지가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다가 1시 넘어가지고 또 2시부터 또 오후장이 열리거든요. 그거 되기까지 또 살짝 또 밀려요.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변하는, 거의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대략 감이 잡히죠. 오늘도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회복을 쭉 했었죠. 하다가 10시 반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좀 빠졌다가 바로 회복을 시작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기 시작을 했고, 12시 반 정도 그때 중국 시장이 이제 점심시간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선물하고 외국인의 그 코스피 시장 매수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잘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오늘 거의 뭐 약보합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했었죠. 하다가 2시 5분에 갑자기 매도가 나왔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온 뉴스는 없었고, 그때 나스닥하고 S&P 선물이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같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나온 매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뭐 연기금에서 또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일부를 때렸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완만하게 관망하는 정도의 모양새로 갔습니다. 근데 오후에 중국 시장이 그 A5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1.5%까지 폭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끝이 났는데, 조금 아쉽죠. 2시 5분에 나온 그런 매도 없었다면 오늘 플러스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고용이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쇼크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충격을 받았고, 이번에는 좋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이 6월달 회의에서 긴축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거 자꾸 얘기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네. 호재지 않습니까? 고용이 좋게 나온다는 건 호재입니다. 근데 그게 악재로 시장을 끌어내릴 수는 있는데 그건 아주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제가 계속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번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 이제 6월달 중순에 그 연방은행 회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어떤 정책을 쓸지. 지금 현재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과 지준 금리 그거를 올리는 걸로 거의 뭐 지금 언론들도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 올리면 큰 영향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지금 현재 MF에 몰리고 있는 4조 달러나 되는 그, 초과의 유동성, 초과 유동성. 그거를 그 연준이 흡수를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더 좋습니다. 네. 계속 그 호재, 고용지표나 이런 거 호재 나와가지고 긴축할 거다.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 더 이상 하면 바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긴축 우려가 줄어들어 증시에는 호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오늘 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고용이 좋게 나왔으니까 긴축 우려가 또 생긴다고 얘기하겠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금리는 아침에부터 바로 빠졌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또 바닥이라기보다는 밑에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온 이유는 딱히 뉴스는 없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년 1월에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그 얼마 전에는 연말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1월 한두 달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뭐 그거 때문에 금리가 내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뭐 금리가 오늘 내렸다라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이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천천히 같이 올라줘야 됩니다. 네. 금리가 천천히 오르는 그 시기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내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주는 게 좋다. 네. 그게 지금 뭐 어떤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물가 그런 거 뭐 너무 많은 돈 때문에 거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런 거를 조금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그런 게 금리가 천천히 올라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금리가 내렸다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네.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고용 지표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계속 테이퍼링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특별하게 악재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테이퍼링 그 단어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번에는 이런 질문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뉴스가 몇 개가 있었는데요. 바이든이 그 공화당에 지금 이제 인프라 부양책 제안했던 거 처음에 2조 2천억 달러 제안했다가 그것도 5천억 깎아서 1조 7천억 달러 제안했다가 이제 1조 달러로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뭐 공화당이 이번에 제안을 했던 9천억 달러 이상의 협의안 그거랑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제시를 했고 대신에 또 법인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잠시 보류하고 기업들의 최저한 세율을 15%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좀 빨리 타결되는 게 좋은데 원래 7월까지 뭐 그런 거를 타결하겠다. 뭐 민주당의 그 하원 의장이 뭐 그런 의지를 보였었는데 아직도 지금 전혀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예산안 조정으로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번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 근데 법인세율을 낮췄다라는 거는 좋은 뉴스고요. 대신에 그 부양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안 좋은 뉴스겠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어제 중국 기업 59개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해가지고 미국인들이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를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뭐 이전 정부부터 계속 오던 건데 기업이 더 늘었습니다. 59개로. 네.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게 아마 어제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의 그런 뉘앙스 좀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그런 뉴스에도 중국이 갑자기 올랐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뭐 그것도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이 지금 그 해킹 때문에 뭐 제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 제재에 반발해가지고 갖고 있는 달러를 다 처분해서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달러 자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많이 줄였어요. 이미 줄여가지고 거의 제로로 만들었다가 최근에 또 한 400억 달러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 팔아도 아무 시장에 영향 없고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중요하죠. 오늘 그 뉴스에 지금 이제 내년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게 되면 러시아와 이란이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의 위상이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급락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뉴스는 어제 GM이 많이 올랐습니다. GM이 많이 올랐는데 GM이 인터뷰를 했는데 2분기에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공장도 몇 군데 이렇게 좀 가동 중단하고 해가지고 충격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출하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자동차만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가 올라간다. 지금 기계업종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기계가 오르고 나면 이제 자동차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동차 쪽에 좀 좋은 종목들. 저는 대형주보다는 그 중소형주 쪽에 부품주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정말 나쁩니다. 안 좋습니다, 진짜. 좀 큰 기업들 중에서 뭐 2%, 3%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기업들 중에 보면 6%, 7% 되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좀 싸거든요. 실적은 뭐 한 700억, 400억 이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한 3천억, 뭐 1,500억 이렇습니다. 그런 주식은 싸기 때문에 그런 걸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GM의 상승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조금 더 큰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의 오후장에 들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후에 이 변화에 맞춰서 국내 시장도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시장을 보면 긴축 우려와 멀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인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브라질도 역사상 최고점에 있고, 뭐, 러시아는 최고점은 아니지만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오늘 유가가 69달러를 넘었는데요. 네.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도 지금 최고점은 아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5.8%로 보는데, 거기서 선진국이 기여하는 바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그 성장률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의 보급률이거든요. 백신이 많이 보급되는 나라, 그래야 그 경제 활동이 빨리 정상화가 돼서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이머징 시장은 백신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높지 않은데 이머징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선진국 시장은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좀 특이한 거죠. 그리고 긴축한다고, 뭐, 테이퍼링 한다고 우려하면서, 금리 올라간다고, 그렇게 우려하면서, 오히려 가장 취약한 그런 나라들이 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우려한다고 하면서 왜 이머징 시장을 사냐는 겁니다, 그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이머징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아마 여기서 오른 부분이 상당 부분 이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베트남도 4차 유행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그 확산이 돼가지고 일본의 자동차 혼다하고 토요타가 공장을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들,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성장률도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올라가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상 최대 지금 그 확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그런 뭐 확진자가 얼마인지 뉴스도 안 나와요. 근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안 맞다라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주식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일단 뭐 가장 큰 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큰 돈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에서 트럼프 때처럼 그렇게 강한 눈에 보이는 그런 억압 정책을 쓰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 주식 시장 규모가 유럽 시장보다 크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유동성을 다 흡수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다른 올라가는 나라들이 주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을 이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금리 차이가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 바닥에서 기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 국채와 그리고 투기등급 회사채 금리 차이도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다. 그런 금리들도 안정적이고 이머징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왜 불안한 얘기만 자꾸 골라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시장을 오늘 밤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정말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후 2시부터 조금 또 흔들려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